중심체를 하나도 못 메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운시 좋으면 권력 잡아갖고 따로따로 놀면서 지금 세상만 맨 생각하지 대세를 만들려고 안 한단 말이야. 그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 고려 때만 하더라도 여기 민족 정지란다거나 이제 변화된 것이 없었고 특히 오조선 정신들을 이용하는 그 분투가 좀 끌려붙다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 깨져버렸는데 오늘 우연히 이게 보니까 옛날에 그 상교에서 유교대학을 제가 하면서 봤던 대로 공원에서 다시 말하면 향교에서 부등산을 보면 정말 광주가 한 큰 흐름으로 모아질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다 찢어버리고 적어도 광주 공원자리에다가 민족문화대학을 정비해서 민족 정기, 민족 정신을 수호하는 터전으로 한국 정신을 중심을 삼았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 갖고 있다가 문득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좀 드렸더니 원래 그거는 고려 때 선거사 지었던 태요. 그것을 유교에서 뺏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유교는 또 이제 한일합방 때문에 일본 놈들한테 신사상에 뺏겨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금 저기 됐던 일을 하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심점을 우리의 안방, 우리의 터전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윤무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다 보니까 우라통이 터졌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에서 또 황문수 교수께서 그동안에 전남대학에서 이 단지 공업만이 아니라 산업과 혹은 민족 자존과 우리 문화적인 경제적인 역량을 발휘해 가면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고생해 왔었는데 실은 나름 그 얘기들이 저 새로운 시대에 광주의 그 현대 산업의 중심점을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를 몇 분들보다 얘기한 동안에 사실상 그 주도는 황문수 교수가 얘기해갖고 그 의견을 옛날 돌아가셨던 우리 노희만 선생님이랑 같이 보다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당시에 있어서 광주시장한테 발휘가 되어갖고 그로 인해서 광주의 새로운 산업기기 근대화 운동을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 산업을 키워나가자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맨 자동차만 해먹자고 하다가 요즘 다른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래에 들어서 어떻게 우리 광주의 새로운 이 반도체란다거나 새로운 산업 이 경영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만들어야 되냐 문제 갖고 얘기했던 것들이 오늘날 치는 말하자면 광주시정 내지 전남 도정의 기본적 방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구적으로 제시가 되어서 그것이 일단 정책 과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선에서 수학 먹으려고 고생하셨던 황문수 교수께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공부하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겠다고 해서 10배번이라도 오시라고 오늘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오시면 환영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지금 황문수 교수 모시고 그런 흐름에 관한 지금까지 진행된 것 앞으로 전망에 관한 것들까지를 연결시킨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여러분들 갖고자 합니다. 황문수 교수는 고향이 어디? 나주입니다. 나주. 예. 나주 쪽에 다시 말하면 이 한반도 서남단의 가장 중요한 백두대간으로부터 그다음에 행복과 화합이 흐르는 영산강 그 중심 쪽에 고향을 두시고 그러면서도 이 고향 우리 고향 살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하시다가 한양대학 공대에서 이 산업화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러다가 한양대학도 안 되었다가 전남대학에 들어오셔서 전남 공대에서 새로운 산업 입지에 관한 문제를 이끌어 보시다가 지금까지 그 뜻은 이제 특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제시한 방향으로 선구적인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홍문수 교수님 공연을 한번 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마련해서 박수와 드리고 소개받은 황문수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정한당 교수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대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반도체가 요즘에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주 강기정 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김영록 도지사, 강주 전남의 반도체 특화단지 300만 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인재 육성을 하겠다. 어제 뉴스에 혹시 보셨겠지만은 앞으로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를 약 15만 명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과부족이 현재 아주 반도체 급한 인력이 3,000명인데 3,000명을 가져올 데가 없어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만 명께 매년 15,000명 학생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중 하나가 반도체 기술만 할 게 아니라 인문학 강의를 겸해야 된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목적이 우리 정한당 교수님이 건강만 하신다면 그 인문학 강의를 좀 부탁드리려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짜지고 정부에서 모든 것이 정해지면 그때 막 보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재 육성인데 그게 이제 중심체가 강주 전남에는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는 경북대학교. 옛날에 경북대학교가 전자공학 특성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기부 장관 이종호 장관도 경북대 출신이었고 거기서 교수했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집에 제가 광산구 올개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퇴직한 교수 5분이 오셨어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한양대, 시립대학교. 그분들과 앉아가지고 제안서를 5시간 동안 마라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양자 특위위원장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게 첫째가 강주를 특화단지로 설정해달라. 땅은 300만 평을 조성하겠다. 제가 시장도 아니고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지역에 삼성과 SK 기술센터를 이쪽으로 이전해달라. 특화단지 쪽으로 이전해달라. 그건 대통령 말 한마디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 사업이라는 것은 종합공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공학만 하는 게 아니고 공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화학과, 전기과, 기계, 금속, 고분자 모든 과가 총망라해서 종합예술공학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어렵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고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최고의 미래 먹거리, 쌀에 전체 국가의 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 방문한 곳이 삼성 공장입니다. 이유는 국제적 외교를 봤을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첫째는 중국이 지금 대만의 타이완이 파운드리 반도체라 해서 시스템 반도체라 합니다. 그 반도체 공장이 세계적 입금입니다. 근데 그 공장이 중국하고 합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지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타이완에 우리나라 같은 여당 야당이 있는데 그 당이 언젠가 바뀌면 중국하고 화합이 된답니다. 그걸 미래에 이미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급한 게 만약에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인재를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과부족 상태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이 없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설계는 미국에서 합니다. 유명한 구글 혹시 아시려고 거기서 설계는 하고 대만은
OEM 생산에서 단지 그 설계대로 생산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이 대만이 지금 없음이에요. 한국은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아요. 메모리 수익률은 영업이익이 46%고 아까 시스템 반도체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메모리 쪽에다 집중을 했고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 대만은 지금 파운드리 이게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 부품 앞으로 전기 수소 다 들어간 게 지금 여기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미국에서는 없어서 지금 난리예요. 자동차 우리나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바이든이 생각할 때 중국을 견제할 세계적인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치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미국 대통령 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처음이에요. 없었습니다. 이런. 뭐가 급했어요. 오자마자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 앉아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미 그 이튿날 보도되기 시작한 게 반도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반도체가 계속 나와요. 인재 육성 또 그다음에 산업 육성. 한국을 키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한국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이 언젠가는 저희는 중국 얘기들이니까 대만으로 화합이 되면은 저 사람들 이미 경제적으로 화합이 돼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통일만 안 됐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오고 가는 것은 옛날 대륙이라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그 정보가 언제 가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미국 생각이고 정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정치 1번지에다가 더민주 텃밭인데 정치할 사람들이 꼭 여기 먼저 옵니다. 인사하러 어른들한테 저 이번에 출마합니다. 당대표 나옵니다.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힘에서는 국민의힘 국힘에서는 이번 기회에 광주 전남 국민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주자. 뭔가 이익을 주고 우리도 이번에 이 지역에다가 국힘의 국회의원도 출마시키고 시장도 나오게 하고 뭔가 하나 좀 이제는 영호남 또는 보수 진보 없이 뭔가 맥을 만들어 보자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주 전남이 인재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전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반도체 하면은 학생들이 아예 책도 안 삽니다. 그거 수강시청도 19명 20명 미만은 폐강됩니다. 근데 그 과목으로 들어갔는데 전부 뭘 가져왔는데 공무원 책 사가지고 공부를 해요. 반도체 강의를 하려는데 첫 강의 시간. 그래서 얘들한테 뭐 덮으란 말도 안 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오늘같이 반도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40-50년은 연봉도 좋고 지금 대학 졸업해서 막 들어가면 3,980만 원 받습니다. 근데 특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타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은 그건 6천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이게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돼요. 위화감 때문에. 10년 지금 제작 한 500명 들어가 있는데 10년 되면 연봉 1억 가까이 돼요. 해외 근무를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남성이고 말레이시아하고 미국이고 삼성 공장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해외. 근데 그 공장에 나가면 여기 봉급은 결혼했으면 부인 앞으로 결혼 안 했으면 부모 통장 들어가고 거기 봉급은 또 나옵니다. 2배 나와요. 거기에서 또 삼성 안에서 커플을 만나지 않습니까? 4배를 벌어요. 4배를. 근데다 반도체는 매년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43%라니까요. 이익이. 몇백조를 벌어들여요. 근데 그 돈에 회사 우리 이건희 회장부터 이재용 회장까지 어떻게 하냐. 세금 낼 돈을 연봉 100%를 또 한 번 줍니다. 매년 줘요. 지금. 그러니까 연봉이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또 줘요. 그런데 세금 40% 띄거든. 띄어도 많아요. 그 애들 지금 제자들 들어가고 산에서 커플 잡고 이미 지금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또 경기도도 비싸요. 다들 아파트 사고 잘 살아요.
그 강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AI, IT 지금 우리 이용섭 시장께서 참 그나마도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 일자리가 생겼는데 연봉 2,500만 원이 맥심입니다.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회사도 좋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 여기가 너무 빈부차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놓은 게 5년 전부터 대구, 부산, 울산 쪽에 상공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그쪽 교수들도 많이 알고 그쪽에 반도체를 강주로 좀 가져오자. 첫째.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학생들 끌어오자. 근데 안 와요. 이번에 산업은행이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산업은행 본부장이 전화 와가지고 산업은행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사가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니까 벌써 사표 쓰더랍니다. 근무를 안 한대요. 부산 안 가겠다는 거. 근데 강주 오겠습니까? 안 와요. 인재가 없어요. 제가 그 요즘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뭐 요즘 뭐 배달의 민족이니 여러분 혹시 네이버니 뭐 좀 혹시 아시죠? 이것 때문에 사람 구하려고 서울로 갔어요. 판교에 갔는데 이제는 23살 먹은 애가 연봉 1억 2천 달래요. 싫어합니다. 근데 팀이 있어요. 5명이 한 조예요. 그 5명을 1억 2천쯤 6억을 줘야 돼요. 연봉을. 강주 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 돈 벌어드리겠어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대전입니다. 대전은 이미 그 AI, IT의 산업 여건들이 몇십 년 전부터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최근에 생겼습니다. 없어요. 기업도 없죠. 더구나 AI라는 것은 하드웨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 하나만 가지고 뭘 개발하려면 안 맞아요. 하드웨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어야만 육성이 되고 인력이 창출이 되는데 그게 뭐냐? 반도체다냐. 반도체는 반드시 AI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 안에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14승이라고 합니다. 진공도가. 그게 우주 공간이 마이너스 14입니다. 우주 공간하고 똑같은 공간을 만드는 게 웨이퍼 가공하는 챔버 소개가 그렇게 진공 상태가 무진공 상태, 진공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반도체 장비를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게 노광 장치다 했는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설비는요. 이 회사 회장님은 그날 컨디션에서 그 가격이 달라진다 할 정도로 고가인데다가 백장 장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물건을 필요한 바이어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기계 좀 제발 좀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사정으로 오고 옵니다. 그 회사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비행기로 모셔와요. 한두 대가 아니고 보통 30, 40대씩 사는데 비행기 전 세계로 가는데 이 비행기에 오다가 조금이라 진동이 생기면 여기 가서 결합이 안 돼. 이 접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수원 평택 공장까지 싣고 오는데 시속 10km에서 15km 무진동 자동차다 싣고 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나 또 일본 텔에서 들어온 설비도 마찬가지로 진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이 왜 최적지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 지도가 어디냐면 강주 전남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는 반드시 물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재인데 여기가 하나가 그게 지금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강주에 이번에 정부가 특수법인을 만들자. SPC를 정부에서 세달라. 이건 정부가 주도를 해야 할 일이다. 아니 윤석열이 지금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은행 돈도 자기 돈이냐 막 탕감 내줘불고 이번 기회가 정말 강주 전남은 역사 이래 가장 호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저렇게 막무가내 대통령이야만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재용 SK 최태원 불러다가 안 가면 어떻게 없습니까? 그래서 강주로 오게 되면 세계적인 일본의
그날 그 교수들 모였을 때 일본의 테일 연구소 소장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일본어 카톡으로. 그래서 그만둔 지가 2년 됐는데 만약에 그게면은 일본에서 들어오겠냐면 자기도 직접 와서 참여를 하겠답니다. 강주 전남에서. 자, 이 정도 인재 고급 인재들 모이죠. 그 다음에 설비가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가져오려면 힘드니까 쉽게 말해서 CKD라고 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조립합니다. 그 조립 공장 어디냐? 강주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 업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5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400개 업체가 강주에 오게 됩니다. 자, 상상을 해봅시다. 400개면 그것만 옵니까? 그에 딸리는 협력업체가 또 제2, 제3 협력업체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강주에는 700만 평이 필요합니다. 지금 평택이 삼성이 700만 평입니다. 강주의 인재가 10만 명이 들어가게 되고 인구가 50만이 불어납니다. 강주가 이제 200만 도시가 돼요.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우리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주의 삶이 풍부해집니다. 이제까지 대구하고 여기가 6대1입니다. 생활의 차이점이요. 서울하고는 더 차이 나고 이제는 대구하고 강주하고 비등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이번 기회란 말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거 해내야 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6년 전에 우리 정한당 학장님, 돌아가신 노희관 교수님, 또 송희성 박사님 모시고 예전에 윤장현 시장 때 시장실을 방문했어요. 지금 여러분 GGM이라고 글로벌 강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OM 생산 공장 있죠. 그 제안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제출했거든요. 그것도 공모입니다. 강주 시민을 살아서 공개 그 내용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1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윤장현 시장이 뭐 했으면 자동차 100만 시대라 해가지고 선거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쳤어요. 강주 시민을 상대로. 결국에는 그만두면서 못된 짓거리 다 하고 못된 여자한테 돈 다 뺏기고 우세는 다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물러날 때 그 강주영 일자라고 이용섭 시장이 꼭 물고 들어왔죠. 예? 그래서 지금 GGM 만들어주고 박강태 시장이 지금 사장으로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게요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200억 적자에 올해 500억 적자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확히 그 알고리즘을 알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치성만 가지고 불어붙이다 보니까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됐죠. 지금 직원들 많이 뽑아놨죠. 직원들한테 600만 원 지불하고 했는데 지불을 안 했어요. 120만 원 지불하고 480만 원 미지불 감사 대상입니다. 예? 두 번째 정부에서는 아파트 지어주려고 했는데 아파트 안 지어줬어요. 거짓말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민들 상대로.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났단 말입니다. 저게 오래 가겠습니까? 강주시의 자본금이 들어가도 우리 강주 시민의 돈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현대 자동차든 현대자동차는 잠시 여기를 이용한 것 뿐이에요. 어제 또 뉴스를 보셨지 말겠지만 울산 현대공장이 4년째 노사 간에 트러블 없이 타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이용한 겁니다. 예. 여기는 뭐냔 말입니다. 제가 제안서 낼 때는 세계적인 자동차 허브를 만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자본금 7천억을 만드는 거고 자금 조달을 내가 얼마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형태 OEM 생산입니다. 거기에는 독일에, 프랑스에, 영국에, 미국에, 일본의 자동차,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전부 여기에서 조립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부품을 갖다가. 그래 여기에서 동남아 시장으로 물건이 나가라는 이야기죠. 이걸 하는데 굳이 부품을 안 가져도 된다. 그게 뭐냐면 4차 산업의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독일에 있는 부품 회사가 한국에 있는 부품 회사하고 매칭을 합니다. 그 대신 런닝 로열티라 해서 생산된 만큼 로열티를 지불한 조건부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설계 도면을 우리가 뺏을 수 있는
어그리를 해줘요. 그 설계 도면을 빼다가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깎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산업이 발전되고 벤츠나 최고급의 기술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걸 하라고 단순한 현대에서 하라는 대로 자동차 10만 된다. 지금 10만 대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캐시퍼가 비싸기는 또 2천만 원씩인데 그 쬐까는 차 누가 삽니까? 실패. 저기 얼마나 가겠어요? 빨리 방향 전환을 강기정 시장한테 틀어줘야 됩니다. 이제까지 강주가 제가 보기에 시장님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전에 강훈태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학 박사죠.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훌륭하시죠. 근데 그분은 미국 사람한테 LED 사업한다고 사기당했습니다. 1,500만 불인가. 그 훌륭한 분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 캠프의 출신들, 선거철만 다니는 벌레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알지 못한 머리 가지고 새치해가지고 놀려서 혼동을 줘요. 시장이 혼돈이 와. 두 번째 윤장현, 이용석, 줄줄이 전부 역대 시장. 강주에서는 왜 롱런을 못하고 한 번도 효과가 없었을까? 그건 뭡니까? 여기가 정치 1번지입니다. 4년만 되면 벌떼처럼 달라졌다, 벌떼처럼 흩어졌다가 또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이용석 시장 또 내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다. 지하철 2호선 지금 난리 났습니다. 9,800억이 비어요. 지금 어떻게 자금 책정을 했길래 지하철 2호선 9,800억 비어갖고 지금 5년 딜레이가 되겠다고. 지금 첨단 지역에서 난리 나게 생겼어요. 주민들이 들썩들썩해요. 나 이사 간 지 지금 한 2주 됐는데요. 가서 막걸리집에 앉아있으면 전부 막 분에 터져가지고 2억 6천 가던 집이 3억 2천 간 거 6천만 원 빠져버렸어요. 이 지하철 딜레이 된다는 통에. 이 지하철이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닙니까? 국민 이 대중교통에, 서민들 대중교통인데 또 거기 살아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요. 버스 노선이 좋지가 않아. 첨단지구가 완전히 등유해지고 들어가 보니까 나는 저렇게 깜깜인지 몰랐어. 근데다 지하철까지 이제 6년 후에 들어온다니까, 5년 후에 들어온다니까 분노에 차갖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번 기회는 제가 이렇게 와서 기주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대선배님들께서도 이제는 강주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언제든지 가서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양양자 특위위원장한테 이걸 보냈어요. 강기정 시장 비서실에도 보냈습니다. 지금 또 인수위원장한테 김준하 교수한테도 보냈어요. 근데 채택된다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돼야만이 된다. 쟤네 입장이. 또 이게 돼야만이 강주가 어마어마하게 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여러분들 자제분 또는 손주, 손녀 정말 이 지역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텃밭을 만들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시다면은 정말 힘을 합해서 강주가 반도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요즘에 네이버 검색을 하면 자료가 많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좀 습득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어이 이걸 해야 된다. 우리 강주 시민들이 우리는 자신 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있다. 아까 말씀대로 제 말씀 믿고 해외에서 유수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답답해 죽겠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또 그걸 어그리해주는 지금 서울대학교 이종덕 교수 지금 퇴직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전부 사인을 해주겠답니다. 자기들 그걸 이 말에 동의를 했다고 사인을 할 테니 그 이종덕 교수 이종호 과기부 장관 스승이 지도교수 누구냐면 이종덕 교수님입니다. 제자가 지금 과기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 우리 양양자 특위위원장이 또 이 지역 출신이고 반드시 관통을 해서
그 제가 아침 7시 39분인가 보냈더니 20분 만에 바로 왔어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인 것 같아요. 자동차 안에서.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연락이 한 5일 됐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여러 지인들한테 지금 알리고 있어요. 이건 강주 시민이 전부가 저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저의 사리 사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강주 시민들 다 같이 여러분들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강주로 모셔옵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보니까 나는 이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그 많은